아니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법에 대해서. 과태료 누가 먹이겠습니까? 안 했다고 과태료 먹여? 엎어버려야지. 나라를 엎어야 되고 공무원을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썩어 빠진 새끼가 있으면 엎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서 직무고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질문이 하나 왔어요. 조그만한 충전소 가지고 안전관리자가 선임해서 근무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전기 자동차 충전소다 했을 경우에는 건물처럼 아주 다양한 관리 범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충전소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설비가 아주 잘 돼 있다 이거지. 즉 누전될 수 있는 설비들이 많이 없어. 대용량 설비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 충전소 부분은 안전관리자가 직무고시라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관리에 열심히 해주면 큰 문제가 없는 현장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럼 결론적으로 직무고시, 즉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답을 드리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 그거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그거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현실하고 차이가 있어요. 직무고시하고 현실하고 차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직무고시 현실은 현장하고 괴리감이 존재해요. 괴리감이. 그리고 직무고시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전기안전관리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도 들고 그 다음에 본인이 못하다 보니까 외부에 의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 비용이. 그러면 비효율적이다 이거지. 아니 그냥 쓸데없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들이 우선해서 업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업무를 하면 되냐면 안전관리자들은 점검, 감시, 운전, 점검, 보수잖아요. 그 부분에 충실하시면 그 자체가 직무고시가 되는 겁니다. 즉 자체 점검까지도 들어갔잖아요. 점검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 일지 쓰는 자체가 직무고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직무고시 양식을 뭐 따로따로 막 만들었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이미 다 적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게 직무고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 일지 쓰는 거, 그 다음 어떤 점검일지는 일목주연하지 않습니다. 현장별로 틀려요. 현장별로 만들어진 점검일지 하나든 10개든 그것이 직무고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체 점검 양식이 되는 거야. 어떠한 양식을 만들어줬으니까 이 양식으로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예시다 이거지. 예시라는 거예요. 그 법으로 인해서 자 이대로 해라 하면 현장하고 맞습니까? 안 맞다 이거예요. 안 맞다. 나는 지금 아파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하는데 모르시면 일단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모르고 덤비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잖아요. 직무고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덤비면 사고 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벌금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저기 귀동냥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뭐 본인이 어디 대행업체에 맡기려고 해. 대행업체에 오면 다 됩니까? 안 됩니다. 경험이 많이 없어. 그러면 경험을 하나하나 얻어가면서 하시라고. 본인이 이미 전기기사를 땄고 그 다음 안전관리자 위치에 됐다는 것은 뭐예요?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미 실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판검사도 있잖아요. 판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세무사 뭐 이런 사람들 경험 다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판을 딱 걸면은 그 사람들은 위치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경험이 없어, 몰라, 그러니까 나는 질이 낮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30년을 한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전기 기사를 딱 갖고 있다. 그러면 실력이 동등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른다 이거 가지고 떨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무고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직무고시라는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직무고시라는 말 자체가 말이 맞지 않아요. 그 직무고시가 뭡니까? 직무고시가 뭐예요?
전기 업무에 대해서 전기 업무 직무에 대해서 말로 이렇게 풀어놨다는 거잖아요. 즉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뭐 지켜라가 아니고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전기 안전 관리 규정이 있는 거야. 전기 안전 관리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라. 아, 예전에 전기 안전 관리 규정이 없었냐고.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같이 36년 동안 현장 하던 사람들이 안전관리 규정을 그때도 만들어 봤다니까. 누구 하나 검사를 안 해. 이야, 안 해, 검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을, 전기안전관리자들이 또 현장에 가만히 있나? 공무원이에요, 제가. 이 현장, 저 현장, 제가 15군데 옮겼는데. 자, 그러면 이 현장 옮기면 다른 전기안전관리자가 와. 또 가고. 계속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냥 뭐 서류를 다 기분 나쁘니까 던져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관리 규정을 뭐 만들어지냐고. 안전관리 규정이 뭐가 있어요? 안전관리 규정. 본인이 안전관리 규정이라. 전기 안전관리자 아닙니까? 이 자체가 안전관리 규정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꼭 무슨 서류로 꼭 만들어 놔야 안전관리 규정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규정을 막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검사를 해. 검사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실익이 돼야 되는데 병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관리 규정이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 막 검사한다 하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지금 뭐 기계안전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막 가스안전관리자 제도 해서 안전관리 규정도 만들라 하니까 막 관에서 막 대입하고 말이야. 관에서 개입하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요?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5만 조항만 다 나열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실익보다도 병폐가 더 큰 것이 되는 거예요. 병폐가 더 큰 것이 되는 거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면서 안전하면서 뭐 오만 법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법 만들어내니까 뭐 다 좋습니까? 이익이 다 됩니까? 민폐가 더 많아. 그러니까 뭐 하나 문제 있을 때마다 법을 마구마구 만들어내니까 이익보다도 병폐가 더 많은 법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들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돼. 그러면 전기안전관리자 부분도 어떤 그런 그 외부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은 이익보다도 안전관리자가 완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괜히 외부에 의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원이다. 자꾸 전기과장한테 의존해. 어떤 경험이 있는 과장한테 의존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발전이 있습니까? 따라하려고 해야지, 따라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경험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뭡니까? 경험을 얻고 가다 보면 사고도 많이 당하잖아요. 자기의 경험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배웠던 자격 이론 가지고 이제 실무에 대입하면서 업무를 하시면 이게 진정한 그 업무고 자체 점검이다 이거지. 그리고 모자란 것은 정기 점검 하면서 물어보고 그때 보완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고시를 이거 돈 줘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하면 좋지.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요. 나도 편하고 외부에서 와서 그냥 대충 해가지고 서식 만들어주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니까 놔두기도 좋고 뭐 사진도 팍팍팍팍 찍어서 이렇게 연락상도 찍고 하니까 보기는 좋아요. 근데 안 봐. 문제는 안 봐요. 자, 그러면 실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직무고시 요건을 외부 점검업체를 통해서 했을 때는 명확히 이제 법적으로는 충족할 수 있어. 실제적으로 충족이 아니고 법적으로 충족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책임 분산도 돼요. 업체가 일부의 책임을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부 업체의 책임도 쪽 지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돼. 어떤 책임 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검토 같은 거는 가능해. 업체는 어떤 사람들이 근무합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점검의 노하우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체계적인 점검하고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요.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 그래서 이게 실익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어. 과도한 비용이 부담된다 이거지. 온 건물에 뭐 세금도 내야지, 이것도 내야지, 저것도 내야지, 요것도 내야지, 자체 점검 비용도 내야지, 기계 유지 자체 점검 비용도 내야지. 이렇게 해서 과도한 비용을 지금 많이 양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소비자
자기들한테 완전히 악법이 되는 불이익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관리 역량이 있다는 것은 자격자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업체에 이주를 하면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아파트 같을 때 만약 외부 업체에 이주해서 했어. 그러면 뭐 주민들은 봉입니까? 주민들이 봉입니까? 뭐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관리비에 계속 이전금으로 해서 또 관리비 추가, 이전금해서 관리비 추가. 야, 경제도 안 좋은데 허리 부러지겠습니다. 허리 부러지겠어. 만약에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 상황, 영상을 보시면 이제 데모해야 됩니다. 데모해야 돼. 그 다음에 외부 점검업체가 오잖아요. 그러면 막 잘 될 것 같아요. 현장 오면 현장을 이해합니까? 전기안전관리자만큼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끄지도 못하고 하니까 형식적인 점검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점검. 발견 개뿔입니다. 못합니다. 발견. 아, 나도 못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점검업체에 왔다고 이익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현장을 모르잖아.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돈 받았으니까 점검하겠습니다. 뭘 점검해? 돌아보면서 이렇게 두리번 이렇게 하루 때우고 나서 사진만 떼다 찍어가지고 책자, 자기들이 양식 갖고 있는 책사가 있어. 거기에 다다다다닥 해서 탁 제출해서 돈 몇백만 원 받아간다고. 이게 지금 점검의 현실이에요. 이게 점검의 현실이라고. 법적 충족 요건을 갖추기 위한 보고서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자체 점검을 외부 업체에서 받아봤어요. 보고서 몇 장 있습니다. 몇 권 있어요. 안 봅니다. 걷어보고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더라. 참고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형식적인 게 되잖아.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역할이 축소돼요. 전문성이 약하대. 자꾸 외부에 의존하다 보면 내 전문성이 약하대. 전문성이 약하다는 게 뭐예요? 아, 외부에서 잘해주니까 나는 뭘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나는 모르겠다. 야, 이거 안 하면, 이거 괜히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외부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관리자 뭐하라 있습니까?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자격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된 거예요. 프로 엔지니어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을 가졌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선임해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안전관리자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고 현재 직무구실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업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써야 되는 거야. 마음을. 왜 외부에 의존하느냐 이거지. 그 외부 점검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뭐 매일 와서 점검해줘요? 일례성 점검이잖아요. 일례성 점검. 와가지고 한 번 봐서 일례성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겠습니까? 뭘 지적을 하고 뭘 하겠어요? 이러니까 이게 병폐가 된다는 거예요. 외부 점검업체에 와서 뭐 이익보다는 실익보다는 불필요하고 불이익하고 비용 부담하고 이런 게 더 많아. 즉 형식적인 게 더 많아. 형식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거, 법적으로 문제점 되는 것을 뭐예요? 돈 받고 보고서 하나 만들어 주어서 돈 받아가는 그 외에는 아무런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면 안전관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질이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네가 한번 우리가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야, 네가 한번 경험해봐. 경험해봐야 되지. 그렇게 해서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경험을 할 수 있는 걸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내성이 강해지는 거야. 자기가 당해봐야 내성이 강해지지 외부에 의존하면 내성이 강해집니까? 내성이 안 강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설령 모를지라도 하루 근무를 하다 보면 저처럼 36년 하다 보면 내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경험 축적이 되고 하면은 업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점검업체 안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다 이거지. 그게 현실이다. 그게 정확한 관리다 이거죠. 만약에 점검업체들이 와서 해줬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점검업체 와서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런 거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와보세요. 아이고 점검업체가 옵니까? 아이고 적극적으로 관여 안 합니다. 아이고 거기 괜히 잘못했다고 말이야 덤태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점검업체가 하는 것은 점검만 할 뿐이지 해결을 안 해주더라. 점검만 할 뿐이지 해결을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돈만 받아먹고 즉 삥땅만 뜯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기안전관리자가 되시면 직무고시 점검이다 하는 자체 점검 있잖아요. 이것은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니까 외부에서 뭐 벌금을 먹을 것이다, 과태료 먹일 것이다에 대해서는 걱정은 일단 하지 말라 이거지. 아니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법에 대해서. 과태료 누가 먹이겠습니까? 안 했다고 과태료 먹여? 엎어버려야지. 나라를 엎어야 되고 공무원을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썩어 빠진 새끼가 있으면 엎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직무고시는 현장에서 직접 해보시고 외부에서 의존하는 것은 비용 부담하고 현장 이해 부족, 보고서 형식화라든가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효율적인 방법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럼 어떤 교체 작업 같은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외부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아이고 그러면 그건 팽개칠 겁니까? 아니지. 2년 한 번, 3년 한 번 정기검사 하잖아요. 안전공사의 검사에 의존을 해서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수변전실은 그렇게 하시고 저 앞부분은 뭐예요? 분전반 이후잖아요. 거기는 매일 우리가 돌보잖아요. 매일 보잖아. 그러니까 매일 이게 직무고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괜히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다시 문뚜껑 열고 말이야 막 절연장을 체킹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절연장 체킹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고시는 여러분들이 결론은 직무고시는 어떻게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결론입니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일지, 보고서, 문제점 있으면 문제점 같은 거 있을 때 검토 보고서, 뭐 아니면 사고 보고서, 아니면 교체 요구 보고서, 뭐 이런 것을 짝짝짝짝 잘 갖춰놓으면 이 자체가 직무고시라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맞는 겁니다. 제가 맞는 거예요. 괜히 안 되는 것까지 억지로 점검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러면 그만두고 싶잖아.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무한다는 것은 이익입니까? 불이익입니까? 현장에 불이익이잖아요. 불이익이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좋을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자,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향에서 업무를 해야 되고 기쁘게 근무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